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반지하에서 일어나는 또 소름 돋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일이 많이 바쁘셨죠? 아유, 진짜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쉬다가 또 충전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스라님, 일단 반지하 집에서 또 무서운 일을 겪으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이건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군대 네네. 후임이 겪은 일이에요. 아하. 네, 얘가 되게 무서운 일이 많이 겪었더라고요. 아, 근데 주변에 잘 찾아보면 있어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찾아다녀서 그렇지 저처럼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진짜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겪고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선임이 풀어봐라 이러면 이제 뭐 없는 머리 다 쥐어짜서라도 하나는 꺼내내야 되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후임한테 들었던 또 소름 돋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키리십니다. 렛츠 기 잇!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군대 후임이 겪었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냐면 이제 야간 근무할 때 솔직히 정말 할 거 없잖아요. 그래갖고 후임한테 무서운 얘기 있으면 무서운 얘기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 경력이 조금 화려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이 화려한 게 아니고 걔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할머니가 현직 무당이시래요. 네. 귀신은 보지는 않지만 본인 말로는 자기가 뭐 기가 세가지고 뭐 귀신에 시달린 경험이 없는 것처럼 되게 기가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겪은 적이 있다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데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러니까 걔가 저랑 그때 당시 동갑이었거든요. 군대를 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걔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군대 오기 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잠깐 원룸에서 생활을 했대요. 원룸에서 생활하는데 본인 말로는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고 지방 쪽에 있는 후비진 대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좋지 않은 대학교를 가가지고 집안 눈치도 좀 보고 있는 차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통학을 하기 힘드니까 자취방을 잡겠다. 대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자취방 비용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최대한 싼 방을 막 찾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근데 아시잖아요. 사고 매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되게 낮은 거. 아, 그거를 모르죠. 예, 또 젊은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친구는 그걸 알고 있었대요. 오? 그래갖고 걔가 얘기를 해주기를 부동산을 딱 가가지고 사람이 죽었든 나는 상관없다. 그냥 싼 곳을 달라라고 막 얘기를 한 거래요. 부동산 직원들한테.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걔 같은 경우에 본인이 기가 세서 막 귀신이란 걸 본 적도 없고 겪은 적도 없다 보니까 에이 설마 나한테 뭔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사고 매물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싼 방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까진 저도 이해돼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마침 이건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예. 근방에서 실제로 안 좋은 사건이 떠가지고 지역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 그 근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 사람을 해한 사건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방이 나와 있었대요, 마침. 그래서 이 부동산 직원이 여기 그래도 좀 그렇다. 원래 사람 이렇게 안 좋게 간 곳은 이렇게 몇 개월이고 좀 비워뒀다가 그리고 나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가 들어가서 살면 정말 큰일이 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만류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거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집주인이랑 만나서 얘기해보고 집 한번 본 다음에 괜찮으면 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직원들이 이렇게 만류하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집주인을 불러서 집주인이랑도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집을 들어가게 됐대요. 실제로 딱 들어갔는데 원룸치곤 굉장히 넓었고 분리형 원룸 있잖아요. 분리형 원룸이었고 반지하긴 한데 반지한데도 창문 되게 크게 있는 반지하 있잖아요. 햇빛 잘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갖고 와 여기는 뭐 반지한데도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방도 되게 깔끔하게 널찍하고 뭐 사람 살만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걔가 가격까지는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쌌대요.
그래갖고 장기로 계약을 하진 않고 본인도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단기로 한 학기만 딱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살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래갖고 짐 옮기고 살기 시작을 하는데 한 2, 3주 정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대요. 예. 그래갖고 아유 봐라 나는 기가 세가지고 귀신 같은 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기분 좋게 싼 집 구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걔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려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알바를 막 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대학교 근처니까 술집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거기 있던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소를 적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주소를 딱 보자마자 너 여기 살아? 이러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갖고 여기 산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야 너 거기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바 중에 이런 알바도 있어요. 사고매물 같은 집에서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건 정말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를 텐데 귀신 나온다는 곳에 일부러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양기로 음기를 누르려고 아하. 일부러 사람을 집어넣고 돈을 주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대학생이 돈을 받고 그 알바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사장님 아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던 거죠. 하루 이틀은 괜찮았대요. 예. 3일째 되는 날부터 애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딱 가게에 왔는데 진짜 피곤해 쩔어서 오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어봤대요. 너 괜찮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별거 아니다 막 이러는데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괜히 남아서 막 청소하고 호프집 같은데 기본적으로 늦게 닫잖아요. 새벽녘에 닫잖아요. 그럼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애가 이상하게 호프집이 그때 당시 4시에 닫았대요. 근데 4시에 문을 닫아도 계속해서 막 청소 같은 거 하고 잠깐 잡일이 남아서 조금 더 있다 갈게 막 이러면서 해가 뜰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어쨌든 자기 아래서 알바를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앉혀놓고 물어봤대요. 너 진짜 도대체 뭔 일 있는 거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자기가 사실 이런 일을 돈을 받고 하고 있다. 지금 일주일째가 됐는데 나 그 집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정확히 얘기를 해봐라.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 이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불리형 원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구조가 걔가 얘기해주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부엌이 딱 있고 미닫이 문이 있는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활 공간이 있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미닫이 문을 딱 열면은 오른쪽 구석에 웬 여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보고 이렇게 놀라갖고 저게 뭐야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천천히 일어나더니만 걔가 말로 표현하기를 입에서부터 배 쪽까지 쫙 갈라지더래요. 오, 뭐야? 그러면서 거기서 피를 막 쏟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며칠이 계속 반복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 대학생이.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돈 돌려주고 난 못하겠다라고 하고 도망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호프집 사장님은 그 사건을 알다 보니까 제 후임인 걔한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본 게 없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친구는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기가 세서 그런 귀신 같은 거 안 본다, 안 네. 믿는다. 그런 게 어딨냐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뭐 네가 괜찮다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하고 새벽녘에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퇴근을 딱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되게 찝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이렇게 찝찝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학교 갔다가 또다시 일을 하고 이 생활을 한 1, 2주 정도 반복을 하는데 왠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온몸이 되게 땀에 흠뻑 젖어 있더래요. 예. 그렇게 더운 계절도 아니었고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도 그렇게 덥지도 않았는데 왠지 아침에 일어나면 땀에 흠뻑 젖어 있더래요. 그래갖고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본가에 잠깐 갈 일이 생겼대요. 본가를 딱 올라갔는데 자기 할머니가 딱 자기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너 도대체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왜 그러냐? 나 그냥 요즘 대학생활하고 알바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왜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들어왔냐고.
보이는구나, 할머니에게는. 할머니는 현재 무당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니까 걔가 그랬대요. 아니 뭔 피칠갑이냐, 지금 옷 깔끔하지 않냐 막 하니까, 아니라고, 너 지금 온몸이 시뻘겋게 피칠갑이 돼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도대체 너 뭔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듣다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귀신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 문제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게 왜 문제가 없는 거냐고, 나랑 같이 이번에 내려가자고 하면서 할머니랑 같이 내려가게 됐대요. 할머니가 딱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집을 한번 훑어보더니만 혀를 딱 차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야, 여자 귀신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갔냐고, 너무 험하게 갔다고, 이게 원한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오늘 밤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고, 밤이 됐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미친듯이 깨우더래요. 딱 눈을 떴는데 진짜 온몸에 덥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더래요, 더우면서. 예. 그래서 할머니를 딱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너 당장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자기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래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할머니한테 계속 막 캐무는데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끌고 나서 한다는 말이, 너 진짜 아무 일 없었냐고.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새벽녘에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웬 여자가 갈라진 몸으로 너를 감싸고 있었다고. 오. 너 진짜 아무 일 없었냐고.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막 스치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잘 때마다 여자가 배를 갈라서 내 몸을 감싸서 그렇게 더웠던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걔도 슬슬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좀 도와줘라. 근데 이 집이 정말 싸가지고 나는 군대 가기 전까지 이 집에서 살기로 계약을 했다. 제발 나 좀 한번 도와줘라 이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며칠 후에 다시 내려올 테니까 당분간은 사우나 같은 데서 잠을 자라고. 예. 이러면서 가시더래요. 3, 4일 정도 후까지 사우나에서 계속 잠을 자고 그냥 해가 떴을 때 옷 정도 갈아입으러 집만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오셔갖고 집 곳곳에다 부적을 막 붙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집안 곳곳에 부적을 막 붙이면서 이거면 됐다고, 당분간은 괜찮을 거고 적어도 네가 여기 사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시더래요. 예. 정말 그 부적을 붙이고 나서 한 2, 3주 동안 덥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정말 개운하게 그 집에서 잠을 잤대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진짜 됐다, 더 이상 이 집은 공포의 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맘 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예. 대학생이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랑 술 파티를 자기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애들 불러놓고 술 쫙 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중 한 애가 이렇게 딱 보더니만 부적을 본 거래요. 부적을 딱 보더니만 야 저거 뭐냐 이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했대요. 할머니가 약간 토속신앙 쪽에 좀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나 좋게 되라고 부적 붙이신 거라고 막 이렇게 그냥 대충 둘러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붓잖아요. 마시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이렇게 막 마시다가 한 명이 취해갖고 야씨 뭐 부적 같은 걸 붙여놓냐고 하면서 이제 부적을 딱 뜯더래요. 부적을 딱 뜯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뛰어나가더래요. 걔가 깜짝 놀라갖고 왜 나가? 막 하면서 붙잡았는데 이제 본인도 취해 있으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걔를 어떻게 붙잡았대요. 딱 붙잡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뛰어나갔냐 이러니까 너 저거 부적 할머니가 붙여준 거 맞냐고,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붙여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말이, 부적 뒤에 시뻘겋게 피가 묻어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부적 붙이는 걸 봤는데 어떻게 피가 묻어 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걔를 어떻게 끌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적을 이렇게 딱 봤대요. 정말로 뒤가 시뻘겋더래요. 오호.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친구가 좀 느낌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다른 부적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그 부적을 딱 뜯더래요. 근데 다른 부적 뒤에도 시뻘겋게 이게 피가 묻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 친구가 원래 부적을 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왜 피가 묻어 있지라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그냥 다 부적을 떼버렸대요, 그날. 예. 술을 막 먹으면서 부적을 다 떼고, 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부적을 다 떼버렸으니까 애들이랑 술판에서 부적을 딱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부적 뒤가 이렇게 시뻘개질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을 먹다 잠이 들었대요. 예. 다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해장하러 해장국집을 딱 갔는데, 한 친구가 숙취에 머리 깨질 것 같은 표정으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야, 근데 부적 기껏 붙여놓은 건데 다 떼도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예. 거기서 애가 아차 싶더래요. 그러네, 부적을 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거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날 바로 해장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할머니, 내가 부적을 뗐다. 실수로 애들이랑 술을 먹다가 애들이 부적을 실수로 다 떼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자기한테 엄청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면서 그걸 떼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막 엄청 뭐라 그러더래요. 걔는 그거 자체가 기분이 상하더래요. 예. 자기가 뗀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술 먹고 막 뗀 건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 됐다, 그냥 부적 없이 생활하겠다, 끊자 한 다음에 딱 끊어버렸대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해장국집 들어가가지고 해장국을 먹으면서 애들한테 막 그랬대요. 에휴, 뭐 부적 그거 뭐 있어봤자 뭐 그만이고 없어봤자 그만 아니냐, 뭔 상관이냐 이러면서 해장국을 딱 먹고 다시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묘하더래요. 예. 그래서 뭔 느낌이지, 이게 뭔 상황이지, 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막 훑어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가 자기를 포대 같은 걸 이렇게 덮는 느낌이 들더래요. 안 돼. 예.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웬 여자가 백가죽을 벌려갖고 자기 어깨 쪽을 감싸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면서 뛰어나왔대요. 그러면서 다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할머니, 나 방금 이런 일을 겪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좀 도와줘라. 이러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나 다시 내가 준비하고 내려갈 테니까 그때처럼 사우나 좀 며칠 지내고 있으라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려갈게 라고 한 다음에 할머니가 되게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딱 끊더래요, 전화를. 그래갖고 또 며칠을 사우나랑 집에 잠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병행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가 다시 딱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갖고 제사상 같은 걸 딱 차려놓고 예. 방 중앙에 딱 앉으셔가지고 간단하게 구판을 벌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구판을 벌이면서 네 억울한 거 알겠으니까 잠깐 와서 밥 먹으면서 나랑 대화나 한번 하자고 예. 하면서 막 영을 불러내기 시작을 하더래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딱 흐르더니만 할머니가 자기를 딱 째려보는데 눈빛이 네. 할머니가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여기 내 집인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굳어갖고, 아, 이게 빙이라는 건가? 이게 접신이라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빛이 싹 바뀌더니만 할머니 목소리로 너 잠깐만 나가 있어, 내가 이 친구랑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되게 자상하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알겠다, 일단 나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나갔대요. 밖에서 다리 덜덜덜 떨면서 기다렸대요, 할머니가 나오시기. 예. 자기 체감상 한 3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대요. 근데 실제로는 30분밖에 안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30분 후쯤에 할머니가 딱 나오시더니만 한숨을 푹 쉬더니만 설득은 했는데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적어도 너한테 해는 끼치지 않을 거라고. 부적 같은 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계속 같이 살던가 아니면 계약을 끊고 다른 집을 구하던가 해라 라고 예. 하면서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래요. 일단 뭐 자기한테 해는 없다니까 그럼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일단 며칠 생활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집을 들어가게 됐대요. 예. 딱 들어가가지고 집을 딱 훑어보는데 뭐 보이지도 않고 느낌도 그렇게 꺼림칙하지도 않아서, 아, 진짜 나한테 해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그냥저냥 딱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딱 눈이 떠지더래요. 이상하게 눈이 떠지더래요. 눈을 딱 떴는데 걔가 어차피 그 군대가 애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가구를 정말 아무것도 안 놔뒀대요. 그냥 행거에다가 옷 쌓아놓고 그냥 좌식 책상에다가 노트북 놓고 그리고 매트리스 하나 이렇게밖에 없었대요, 본인만요. 네네. 그래서 공간이 확 비잖아요, 중앙이. 눈을 딱 떴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방을 빙글빙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손을 물어뜯는데 그 손톱 따다다닥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가 엄청나게 나면서 자기 방을 미친 듯이 돌고 있더래요. 예. 순간적으로 가위에 눌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딱 움직여보는데 움직여지더래요. 예. 그래서 아, 가위는 아닌가 보다. 그럼 저건 헛것은 절대 아닌 거다. 저게 할머니가 얘기했던 귀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도 할머니가 설득을 했으니까 나한테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일어나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걔도 담력 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가지고 귀신한테 말을 걸었대요. 저기요 하면서 딱 말을 걸었는데 귀신이 빙글빙글 돌던 걸 딱 멈추더니만 자기를 딱 째려보면서 나 좀 안아줘 이러더래요 갑자기. 뭘 안아줘. 그러면서 자기 배를 쫙 열면서 자기한테 천천히 다가오더래요.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걔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끔찍해가지고 다음날 딱 눈 떠보니까 대낮이더래요. 예. 몇 시간을 기절해 있었대요 본인 말로. 그래갖고 아 이거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사우나 며칠을 살면서 진짜 곳곳에 방을 막 구하러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집주인한테 나 방 구하면 방 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 집주인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방을 있는데 없는데 다 뒤져봤는데 본인이 버는 금액에 맞는 방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아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 멀리서 통학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친구를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야 같이 살자. 내가 생활비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예. 같이 이제 식비 정도만 부담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막 하면서 걔를 어떻게 설득했대요. 왜냐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대요. 본인 생각은. 그래갖고 그 친구를 몇 날 며칠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랑 같이 그 집에 살기 시작을 했대요. 예.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딱 지나고 나서 애가 나 나갈래 이러더래요. 예. 그리고 걔가 물어봤대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지금 학교도 가까워지고 너 통학 시간도 확실히 줄어들면 너 공부할 시간도 많아지고 좋은 거 아니냐. 딱 얘기하니까 걔가 한다는 말이 너 밤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안아달라 그래? 이러더래요. 그것도 여자 목소리로 막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내가 그럴 리가 없지 않냐. 그 후임이 진짜 되게 목소리 남자답고 키도 185 정도 됐었거든요. 오, 상남자네. 네, 완전 상남자예요. 근데 걔가 새벽녘만 되면은 자기한테 여자 목소리 나 좀 안아줘 이러더래요. 걔 입장에선 185가 넘는 남자가 자기한테 안아달라 그러니까 와. 너무 소름 돋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무서운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난 진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걔한테 막 난 그런 취향도 안 예쁜들 하면서 이게 막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진짜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걔가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했대요. 이 집이 사실 이런 집인데 내가 이런 유신을 봤다.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에이 그 유신이 어딨냐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그럼 내가 한번 혼자 자볼게. 혼자 자가지고 귀신 만약에 나와서 정말 그러면은 그냥 같이 살고 만약에 아니면은 나 진짜 이 집 나갈 거라고 너 무서워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 이러더래요. 예. 얘가 조심하라고 한 다음에 진짜 그날 밤에 자리를 비운 거예요. 자리를 비워갖고 그 친구 혼자 그 집에 딱 남게 됐대요. 사우나 같은데 가지도 못하고 걔한테 그랬대요. 만약에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라고. 내가 바로 달려가겠다라고 해놓고 밖에서 진짜 집 근처 5분 거리를 빙글빙글 그냥 돌고만 있었대요. 예. 걱정돼가지고 새벽 한 5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달달달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야 빨리 집으로 와줘 라고. 진짜 바로 뛰어서 집을 딱 들어갔더니만 애가 진짜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래요. 예.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딱 물어보니까 야 나 귀신 봤는데 네가 해줬던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새벽에 눈이 딱 떠지더래요. 예. 눈을 딱 떴더니만 웬 여자가 방 중앙에 서가지고 이제 손톱을 물어 뜯고 있더래요. 딱딱딱딱 거리면서. 예. 눈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걔가 고개를 싹 하면서 돌리더니만 자기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러더니만 씩 했더니만 너는 걔가 아니네? 안아줘 이러면서 발에 백가죽을 벌리면서 자기한테 오더래요. 이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빡 던지면서 저리 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 구석까지 막 미친 듯이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예. 방 구석에 딱 붙어갖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걔는 기절을 안 해갖고 다 기억이 난대요. 예. 자기 몸을 진짜 뭔가 가죽 같은 게 쫙 덮는 느낌이 나면서 얼굴에 물이 쫙 흐르는 느낌이 나더래요. 네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떨기만 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막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조용히 여자 목소리로 따뜻하다 이러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그 느낌이.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귀신 나오는 거 맞다고 안아달라고 하는 거 맞다고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예. 하면서 그 친구 2명이서 집을 들어갈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예. 일단은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둘이서 지낼 때는 내가 밤마다 안아달라고 하는 거 말고 무슨 일 없지 않았냐. 그리고 할머니가 무당인데 할머니가 어느 정도 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그래도 큰일은 없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안심시키고 다음날부터 다시 그 친구랑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꺼림칙하니까 그 친구가 할머니 좀 이제 다시 불러와 달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급한 일이니까 바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예. 할머니가 딱 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하다 사람을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그러고 있다고. 아, 단순한 해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저 대작장 차려놓고 또 대화 좀 해보겠다고 한 다음에 다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30-40분 후에 할머니가 딱 나오시더니만 소용없다고. 쟤 지금 더 이상 귀신도 아닌 거라고. 그냥 한 밖에 안 남아가지고 귀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저거를. 예. 원혼 덩어리래요 그냥. 원념 덩어리. 하의 집합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해버렸다고.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 둘이서 같이 돈을 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방 하나를 구한 상태에서 짐을 뺐대요. 예. 짐을 이렇게 딱 빼고 나서 며칠 동안 다른 집에서 사니까 정말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집에 귀신 나온다고. 근데 그 귀신이 자기가 봤던 모습을 그대로 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귀신 봤다는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귀신 보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귀신이 전부 다 입에서부터 배까지 가죽이 갈라진 여자 귀신이 나온다. 어이구. 이 말을 계속해서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본 귀신이고 가장 무섭던 귀신이라고. 나중에 그 친구랑 저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 제대할 때까지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궁금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사후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가 어쨌든 제대하고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을 갈 거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걔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복학했냐라고 물어보고 아직도 그 소문 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소문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 집에서 그 후임분이 그러셨잖아요. 유난히 더웠다고. 네. 그게 너무 소름 돋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신이 덮었는데 춥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무당들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군대 후임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말이 너 간단하게 생각해보라고. 귀신이 힘이 세면 세수록 사람에 가까워진다고. 얼마나 원한이 강했으면은 정말 사람 같은 온기를 가진 귀신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게. 그리고 뭐 파워도 그 정도 있을 거고. 그쵸. 야,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래서 예. 걔는 결국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제대하고 나서 1-2년 정도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마다 종종 생각나서 물어보면은 아직도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또 모르고 들어갈 거 아니야, 사람들은. 싸니까.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네, 그쵸. 오늘 또 다시 한번 저렴한 집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저렴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그쵸. 네. 아이고, 오늘 아스라님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전드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반지하는 그냥 보통 시들모에서 나왔던 그런 반지하가 아니네요. 귀신 파워나 귀신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남다르긴 하네요. 진짜로. 정말 소름 돋는 반지하 집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집값은 그렇게 쌀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